네, 아니나 다를까 많이 떨려서 마이크 키는 것도 깜빡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미세유체융합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 신성훈이라고 합니다. 저의 오늘 특강 이 제목은 성공한 연구 덕후의 해외 연수 이야기입니다. 네, 발표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저의 양력과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린 후에 이번 특강의 이제 메인 이야기죠. 저의 1년간 해외 연수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린 후에 이 학생성공센터 강연의 이제 공통 질문들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겸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이 기계공학부에서 이제 학사 2015년에 입학해서 졸업 후 같은 학과 이제 미세유체융합연구실에서 이진기 교수님의 지도 아래 석박통합과정 연구를 하고 있는 신성훈이라고 합니다. 주요 경력 사항으로는 이제 저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준 기회죠. 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화학생명공학부 이대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1년간 방문 연구원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학위과정 연구를 하면서 총 9건의 국제학술지 크고 작은 좋은 논문에 이제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특허도 국내외 몇 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여기 BK 우수 대학원생 해외 연수자 포상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상들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인 만큼 이제 연구 얘기를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연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의 연구 주제는 여기 보이신 것처럼 드럼넷 마이크로플루이딕스, 한국말로는 액적 미세유체 공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세하게 이제 미세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이 미세유체 장치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액적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액적 드럼넷 마이크로플루이딕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요 미세한 액적을 만들어주는 요 액적 생성기입니다. 액적 생성기는 이제 유리 모세관 장치를 이용해서 손으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공정과 같은 이 식각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다양한 형상의 이 액적 생성기를 이용하면은 아래처럼 굉장히 다채로운 구조의 액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액적을 이루는 물질을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성 소재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넣는 물질, 안에 넣는 물질과 감싸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세포 생물학이나 환경 정화 및 에너지 저장 소재, 그리고 또 여기 약물 전달 체계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 액적 미세유체 기술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이 현상 자체가 머리카락만큼 얇은 굉장히 미세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거기다가 이 미세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조그만 자극에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이 생성 조건, 즉 유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연속적으로 바뀝니다. 그 말을 이제 바꿔 말하면은 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요 굉장히 동적인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유체역학이나 화학공학이나 계면과학이나 알아야 될 지식 그리고 실험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학위과정 연구는 이러한 단점들을 좀 극복하는 좀 더 발전된 미세유체 기기를 만드는 연구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복잡한 이 생산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그리고 병렬화를 통해서 액적이 좀 더 빠르게 만들어지는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운용하기 까다로운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네, 저의 자기소개와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는 마쳤고요. 이번 특강의 메인인 성공한 연구 덕후의 해외 연수 이야기, 저희 1년간 해외 연수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기 전, 중, 그리고 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특강의 제목을 왜 성공한 연구 덕후로 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공한 덕후라고 하면은 사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뭔가 따뜻하고 막 뽀짝뽀짝하고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 이 연구, 이 사진처럼 딱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딱딱 정확하고 이런 단어라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제목을 왜 성공한 연구 덕후라고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저의 첫 논문 연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의 첫 논문 연구 주제는 이 비전통 중유, 수중 비전통 중유 제거를 위한 야누스 입자의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한 한 문장 안에 생소한 단어가 정말 많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전통 중유라면은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점도도 높고 비중도 높고 그리고 불순물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전의 석유 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그런 원유를 말합니다. 이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 뭐 여담이었고요. 이렇게 생산량이 이 비전통 중유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불순물과 점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한번 이 해양에 유출이 되게 되면은 몇 년 단위로 오래 잔류하면서 계속 악영향을 끼칩니다. 거기다가 점도가 높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는 기존의 이 제거 방식으로는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 야누스 입자는 이 두 얼굴을 가진 로마 신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처럼 한 입자 안에 두 가지 다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물이랑 친하고 한쪽은 기름이랑 친한 이런 야누스 입자를 만들면은 물, 기름 계면에 얘네들이 흡착이 돼서 이 수중의 기름을 요 안정된 피커링 에멀전이라 불리는 이 안정된 상태로 이제 바꿀 수 있게 되어서 비전통 중유 제거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었지만 이 문제점이 이 배치 합성 공정은 너무 공정이 까다롭고 그리고 미세유체 장치는 장치 제작이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처리량이 느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미세 공정, 마이크로 공정을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높고 굉장히 편리한 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느린 생산 속도를 미세유체 장치 병렬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 자꾸 계속 물음표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화살표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미세유체 액적 생성기 구조를 이제 10개로 만들어서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하고 또 요거를 또 4개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게 해서 총 40배의 속도를 가진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양친매성 야누스 입자를 만들어내고 이걸 실제 비전통 중유를 제거하는 데 사용해 보았을 때 굉장히 높은 제거 효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논문 연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논문 연구를 하면서 다른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또 이제 새로운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분야의 끝판왕이 누군지, 짱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했던 미세유체 생산 속도를 이제 스케일업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기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이대용 교수님이 정말 대가셨습니다. 논문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인 논문이 요 2018년 네이처컴 논문인데요. 저는 이제 40개의 액적 생성기를 이제 직접 병렬을 했는데 이분은 손바닥만한 4인치 웨이퍼에 무려 1만 개 여기 보이는 이 구조를 1만 개를 병렬화해서 여기 영상처럼 엄청나게 많은 액적을 시간당 수리터 수준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당연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연구하는 논문들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 병렬화 미세유체 기기를 활용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일까? 어떤 시설에서 어떤 생각, 어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랑 연구를 하고 있을까? 저도 모르게 이런 팬심 같은 관심이 이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논문이 잘 게재가 되고 약 한 달여 후에 2023년 10월쯤에 BK에서 우수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조건을 보면은 이제 1년 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게 이제 필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학위 과정 동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담당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1년간 원래 일하던 연구실을 비운다는 거는 저에게도 그리고 연구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진기 지도 교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사람은 좀 큰 물에서 놀아봐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하실 정도로 이 해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수 계획서를 쓰기에 앞서서 어떤 기관으로 연수를 나갈지 정해야 했었는데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관심이 가고 제일 궁금했던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이대영 교수님 랩실 소프트 마테리얼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 랩 줄여서 스마트 랩을 연수 기관으로 주저없이 선택을 했고 이대용 교수님께 연락을 취한 결과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연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하고 약 2달 후에 이제 12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펀딩을 받아서 이제 꿈에 그리던 연구실로 1년간 파견을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이제 2월까지 의무적으로 출국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해외로 장기 오랜 기간 동안 나가기 위해서는 비자랑 그리고 이런 숙소 같은 체류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 비자를 이제
발급받기 위해서 굉장히 절차랑 서류 같은 게 엄청 많았는데요. 2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중간에 또 이제 홀리데이 시즌도 있어서 거의 한 3달간 대학이랑 연락이 안 되기도 하는 등 정말 바쁘게 이 서류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류 작업을 마쳐서 출국 준비를 완료했고 2024년 2월 말일에 이제 필라델피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저의 첫 출근길, 그리고 여기 데스크, 저의 자리를 배정받고 처음 세팅했을 때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이제 다시 보니까 연수 첫날에 막 결의에 차 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었던 그 느낌이 또 다시 떠오르네요. 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저녁에 필라델피아에 도착을 했고 바로 다음 날에 연구실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 첫 출근 날 밤이 테시스 디펜스 셀레브레이션 파티라고 해가지고 이 박사 졸업생들 이제 축하해주는 홈파티 날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차 적응도 채 안 됐는데 새로운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고, 또 이제 360도로 들려오는 영어에 이 완전 인사이더, 이 미국식 홈파티 분위기에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 모습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신없는 첫날을 보내고 덕분에 적응도 빠르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날로 시작해서 거의 1년짜리 팬미팅 같은 해외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이제 변수가 생겼는데요. 저의 이제 연수 계획서상 연구 주제는 이제 이전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던 상변화 물질 캡슐을 연수기관의 주력 기술인 미세유체 생산 스케일업 기술과 합치는 게 이제 최초의 연수 주제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겠구나 해서 한국에서부터 미리 좀 조사도 하고 준비도 해서 갔는데, 이 홈파티 바로 다음날 이대용 교수님과 미팅을 하니까 새로운 주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AI Empowered Microfluidics라고 인공지능 기반 미세유체 공학을 해보라고 저에게 이 ON이라는 학생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이 ON이라는 학생이 여기 보이는 컴퓨터 비전과 그리고 PID 제어 기반 마이크로버블 생성 안정화,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한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었고, 제가 거기에 유전영동이라고 하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액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이 장치를 만들어서 이거랑 합쳐서 그런 후속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저에게 퀘스트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퀘스트를 받고 거의 한 달 넘게 이 시설 출입을 하기 위한 교육과 이런 절차들을 딱 받고 실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한국에선 잘 되던 이런 리소그래피 공정도 이 새로운 낯선 시설이다 보니까 잘 안 됐고, 그리고 이 유전 영동을 이용한 능동적 액적 제어라는 이 연구 주제 자체가 저에게도 그리고 그 연수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경한 주제이다 보니까 이 논문을 보고 남들이 다 잘 하는 거 따라하는데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말만 되뇌이는 이런 나날들이 반복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한 2달 정도 이어졌을 때는 1년 동안 내가 걷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지? 하고 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안감을 이겨내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좀 기본적인 것들에 좀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해외 연수를 이제 처음 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2개 또는 3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시간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제 모두 열심히 밤늦게까지 이제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연수지에 가보니까 새로운 연구 단 하나만을 맡게 되기도 하고, 거기 학생들은 좀 더 실적에 대한 압박이나 좀 워라밸이나 이런 거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저녁만 돼도 아무도 없기도 하고 나도 몰래 좀 풀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힘든 시기를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 좀 더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 단위로 그리고 일 단위로 연구 일지를 작성하고 요 달성도를 체크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실험이 계속 안 되면서 그냥 다 싫고 그냥 빨리 치워버리고 그냥 퇴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만큼 왜 안 되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안 됐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복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남는 시간 동안 논문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논문들을 또 보기도 하고, 그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는데, 분야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이제 정리를 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였는데, 주요 이제 실험 장비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매틀랩이다 보니까 이 매틀랩 여기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틈틈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장점이, 그곳에서는 이제
정말 재밌는 연구를 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세미나 하는 거, 평소에 얘기하는 거, 이제 그리고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지 주의 깊게 봤다가 그 친구들이 어떤 걸 하는지 논문으로 자세히 찾아보고 관심 있던 거는 이제 물어봐서 그 친구들한테 말 걸어서 실험하는 걸 참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CK라는 친구가 정말 고마운데, 저는 이 유리모세관을 가공해가지고 이 액적 생성기로 이중액적을 만드는 이 연구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방법을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이 연수 기간 동안 정말 꼭 마음에 들어서 끝까지 하게 되는 이런 연수 주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보이는 것처럼 한 번의 변경을 더 거쳐서 이중액적을 이제 인공지능 기반 라이브러리 생성 자동화를 하는 이런 연구 방법을 최종으로 이제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유체 이중액적. 여기서 이제 이중액적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물방울, 요 하늘색 물방울이 또 다른 물방울, 요 갈색 물방울에 한 번 더 감싸인 요 형태인데요. 이렇게 코어 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세포나 약물 아니면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을 이제 인캡슐레이션 하고 그거를 이제 정해진 타이밍, 정해진 조건에 정확히 방출하는 요런 물질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구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기 사진에 나온 예시들이 모두 이제 이대용 교수님 연구실에서 낸 논문일 정도로 이 연수기관의 주력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유체 방식으로 이중액적을 만들면은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균일한 이 크기가 전부 다 똑같은 액적을 만들 수 있고, 생성 조건을 바꾸면은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중액적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중액적을 특정 분야에 이제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시를 들면은 액적의 요 크기나 그리고 요 감싸고 있는 쉘의 두께는 물질 전달 거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화학적인 조성은 액적의 안정성 그리고 액적으로부터 만들어진 생성물의 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적의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액적을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 요거를 하나하나 빠르게 스크리닝하는, 요 액적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스크리닝하는 요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중액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일반적인 이중액적 생성 실험의 구성인데요. 여기 보이는 유리모세관 장치에 이 주사기 펌프로 용액을 주입하게 되면은 이 영상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중액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현미경과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보고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의 이중액적이 만들어진다 하면은 이 수집 용기를 여기 위치시켜 가지고 수집을 개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생성 조건에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액적 생성 상태, 액적 생성 모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중 양호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액적 생성 모드는 아래 이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불균이라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생성물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실험자는 이 양호한 액적 생성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펌프를 조작해 가지고 양호한 싱글 코어 더블 에멀전, 코어가 하나인 이 이중액적 생성 상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수집 용기를 위치시켜서 수집을 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이 양호한 액적 생성 모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험자는 이제 아직 방심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가장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액적 생성 실패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액적 생성 실패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중액적이 생성이 되다가 이제 중간선과 내부상 흐름이 분리가 되어서 액적이 생성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액적 생성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은 이 시스템 스스로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걸 보고 그 즉시 이제 수집을 중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약과 그리고 실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실험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중액적 생성을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제가 본 그쪽에 연구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 튜빙을 톡톡 쳐가지고 이중액적 생성을 복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중액적 생성하는 내내 실험자는 이 액적 생성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량 조건을 제어하고 계속해서 수집 용기 위치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액적 생성 실험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간당 1ml 남짓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양의 샘플을 얻기 위해선 보통 수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이렇게 실험은 번거롭고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굉장히 번거로운 실험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앞서서 이 실험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사람의 역할이라면은 이 화면을 보고 현재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이론적인 지식과 그리고 실험 경험을 토대로 실험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장비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기기의 위치를 옮기게 되죠. 이러한 사람의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이런 동작들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아니면 알고리즘,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서 제어되는 장비들, 그리고 그 장비가 못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액추에이터를 만들면은 이걸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24년 7월 연수 기간이 한 3분의 1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자동화 이중액적 라이브러리 생성기라는 이 아이디어를 이제 미팅 때 제가 제안을 했고요. 약 2달 좀 넘게 지나서 중간 발표 단계 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름은 이제 자동화 이중액적 라이브러리 생성기, 영어로는 Automated Drumlet Library Generator, 줄여서 이제 애드립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고요. 액적 생성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 그리고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주기 위한 요 핸들링 장치, 직접 만든 핸들링 장치들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에 전부 연동이 되어서 자동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사용자는 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하는 이중액적의 요 조건들을 입력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액적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요 주요 기능들은 이 실험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을 전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 욜로 기반 객체인식 모델은 액적 생성 이미지를 보고 거기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만들어지는 액적의 크기는 어떤지 감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액적의 크기를 피드백 컨트롤 루프 아래서 제어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의 액적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유량 조건이랑 요 수집 용기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요 조건 범위 내에 있는 이중액적들의 집합인 액적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요 애드립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영구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이제 눈의 역할을 하는 객체인식 모델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그것을 이제 활용한 이런 응용 연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걸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인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기반 응용 연구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좀 더 많이 쓰이는 추세였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이미지를 딱 주면은 거기서 메이저한 하나의 특징만을 찾아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이 프로그램,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좀 더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게 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전엔 많이 선호되고 있었는데요. 객체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복수의 객체를 이 위치와 크기를 찾아내고 종류까지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액적 생성 문제의 객체인식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에 복수의 이런 객체, 즉 액적들, 그리고 이런 유체 구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적합할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었을 때 똑같은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비교해 보면은 이 객체인식 모델이 요 지역적이지만 중요한 피처들을 정확히 찾아내서 이 새로운 이미지에도 일반화 성능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객체의 종류뿐만 아니라 위치와 크기까지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 제어를 위해 좀 더 정교한 피드백 제어를 위한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기법을 정한 뒤에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제 총 1353장의 실험 이미지를 획득을 했고요. 그 위에 5000개 이상의 라벨을 직접 이제 라벨링을 해 주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라벨링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1000개 이상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열고 그 위에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박스를 치고, 이 과정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요새는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훨씬 쉽게 되더라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이면 꼭 써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 후에 이제 어규멘테이션 테크닉을 적용해서 증강을 한 후에 총 3,500장으로 이루어진 최종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객체인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빠른 추론 속도를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 욜로 V10 나노라는 그 당시 최신의 최경량 모델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한 결과 이제 약 1시간 이내에 이제 파인 튜닝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학습 결과는 여기 정규 혼혈에서 이 대각선 텀으로 진하게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98%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인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능 지표인 MAP, Mean Average Precision Score 같은 경우에는 0.968로 1에 굉장히 가까운데 요걸 이제 수치만 들었을 땐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객체의 종류뿐만 아니라 위치와 크기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잘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밀한 바운딩, 이 위치 정밀도 덕분에 이 바운딩 박스 크기로부터 이 액적의 크기를 정말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액적의 크기를 재는 데 필요한 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장당 처리 시간을 한 10% 정도 절약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달성된 이 애드립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갱신하고 저장하고 또 하드웨어가 작동하고 뭐 이런 시간을 다 더한 최종 평균 이미지 처리 시간은 171ms였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바꿀 때의 반응 속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프로게이머나 아니면 F1 레이서의 이 반응 속도에 준하는 속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중요 구성 요소는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이중액적 생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너, 미들, 아우터 페이지, 한국말로는 내부, 중간, 외부상 세 가지 유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좀 복잡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3차원 변수 공간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고 또 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채로운 액적 생성 모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이런 이론적인 접근법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이중액적 생성 이 역학을 제어하는 코드를 짤지 조금 난감했었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생각을 딱 바꿔준 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복잡한 식을 하나도 모르고도 실험 경험만으로도 이거를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중액적 생성 문제를 좀 단순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중액적을 만든다면 이제 목표는 여기 있는 코어가 하나씩인 이 양호한 싱글 코어 더블 에멀전, 줄여서 이제 SCD 액적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양호한 상태를 기준으로 조건을 조금씩 변경을 해나갈 때 어떤 액적 생성 모드가 나오는지 기록을 했고, 그 결과 하나의 양호, 세 개의 결함, 하나의 실패라는 총 5가지 액적 생성 모드를 정의했고, 이 모드가 나오는 조건과 그리고 유량 조건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실험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요. 그 결과 생각보다 문제가 단순하더라고요. 이 하나의 변수, 이 아우터 페이지, 외부상의 유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이 결함 모드에서 양호한 모드로 전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양호한 SCD 모드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액적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량, 외부상의 유량, 즉 압력과 이 크기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이 비례 제어 구조를 만들어 주면은 액적의 크기를 이 압력을 갱신해 가지고 직접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게 된 점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피드백 제어 루프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보기에는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겠지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현재 모드가 양호하다, SCD 모드다 하면은 비례 제어기를 이용해서 크기를 직접 제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드가 감지된 경우에는 미리 설정된 이 비율, 압력을 높이거나 내리고, 혹은 지금 실패 상황 하면은 복구 프로세스를 가동해서 모드를 이제 양호한 모드로 바꾸는 것이죠. 이 플로우 차트에 보여지는 이 피드백 컨트롤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초반에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액적 생성 실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하는 이 실패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중액적이 잘 생성되다가 중간상 흐름이랑 내부상 흐름이 분리되면은 이중액적이 생성되지 않는데, 이게 빈번하게 발생해서 실험자가 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도 총 이제 10회에 걸친 26시간의 실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런 실패 사례가 195회나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떨 때는 한 번도 발생을 안 했는데 어떨 때는
무려 95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수동으로 요거를 이렇게 복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이 이중액적 생성 실패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요거를 복구해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넣었는데요. 여기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양호한 액적이 잘 생성되고 있고, 이렇게 액적 생성이 갑자기 실패했을 때 요거 프로그램이 모드를 인식해서 그 상황을 인지합니다. 그 즉시 중간상에 요 펄스 흐름을 짧고 강하게 딱 줘가지고 이중액적 생성을 복구하고요. 그리고 이 유체 시스템이 안정되기를 잠시 기다린 후에 크기를 다시 체크해서 이전에 만들던 크기랑 같은 크기의 액적이 만들어지도록 요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 만들어진 크기가 다른 액적이나 이중 액적이 아닌 것들이 빠져나가기를 잠시 기다린 후에 수집을 재개하게 됩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양호한 액적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중 액적 생성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 즉시 이걸 발견하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크기를 제어한 후에 이 중간에 만들어진 이 크기가 다른 액적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린 후에 다시 수집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기능들을 전부 통합해서 이제 자동화 액적 라이브러리 생성기 애드립 시스템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 GUI 프로그램에 사용자가 목표하는 이 특성과 그리고 디바이스 정보, 실험 시간을 입력하면 필요한 조건을 자동으로 다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되는 장비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연결 상태를 확인한 뒤에 이렇게 화면의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애드립 시스템이 작동해서 자동으로 액적의 크기를 제어하면서 액적을 원하는 액적이 딱 나왔을 때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량 조건과 그리고 수집 용기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최대 25가지 종류의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을 지닌 액적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5곱하기5 5단계로 쉘 두께랑 내부상 농도가 달라지는 이 액적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가로 방향으로는 쉘 두께가 1.5에서 5 마이크로미터로 증가하고,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는 내부상 농도, 이 파란색 다이의 농도가 5단계로 증가합니다. 또 이제 놀라웠던 점이 액적의 크기랑 그리고 쉘 두께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정말 정확히 제어가 잘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수한 자동화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었고, 이 결과를 가지고 논문도 투고하고 또 리비전을 거쳐서 국제학술지 스몰에 이제 게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이제 인상 깊었던 점이, 제가 처음 이대영 교수님과 연구에 관련해서 미팅을 하게 될 때 이대영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이 1년의 연수 기간 동안 논문을 안 내도 좋다. 이 1년의 연수 기간 동안 많이 체험하고 많이 배워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덧붙였던 말이, 그래도 네가 논문을 쓴다면은 반드시 리뷰까지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이제 약간 편하기도 하면서 뭔가 압박감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좀 도전 정신 같은 거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귀국 바로 전날에 리비전을 제출하고 왔고요. 오자마자 이제 거의 바로 억셉 돼가지고 온라인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논문 말고도 이제 특허, 이 애드립 시스템과 그리고 그 후속 연구를 미국 특허에 이제 공동으로 출원하고, 하나는 출원했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요. 또 이제 이 결과를 잘 종합해서 좋은 상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BK 우수 대학원생 해외 연수자 포상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온 200명의 학생 중에 우수한 14명을 뽑아가지고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실적과 자기 기술서의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이 평가를 매겨가지고 이제 상을 주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좋은 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저의 얘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상으로는 작년 이제 가을쯤, 여름인가 가을쯤이었죠. 공과대학 추강학술 포럼 제2회 공과대학 추강학술 포럼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요. 이때 그 각 학과에서 정말 쟁쟁한, 각 학과 대표들이 정말 쟁쟁한 논문들을 들고 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중에서 이제 최우수 논문상으로 꼽혔습니다. 제 논문이 가장 좋은 학술지에 나온 것도 아니었고, 가장 이제 가장 이제 유망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해외 연수 기간 동안 요거를 개발을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인데 거기 이제
화학공학, 그리고 생명공학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친구들한테 제 연구를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이 다듬어져 가지고 이날 전달이 정말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결과가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되기도 했고, 이 ACFM 아시안 콩그레스 오브 플루이드 메카닉스라는 이 국제 학술 대회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실적 외에도 이 후속 연구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에서 만들었던 애드립 시스템을 성균관대학교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재구축을 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약물 전달 체계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캡슐 라이브러리 생성 자동화라는 이런 후속 연구를 하나 진행 중이고, 이제 또 하나의 후속 연구로 이 자동화된 실험이 진행되는 중에 여기에 주입되는 시약의 종류를 아예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학부 연구생들을 데리고 이런 다중약제 라이브러리 생성기라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고, 요거를 이제 대학생 유체공학 경진대회에 이제 발표도 했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가상장이라서 네, 좀 잘 안 보이네요. 정말 운이 좋게 받을 수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다녀온 해외 연수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 연구실이랑 그리고 이대영 교수님 연구실 간에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이대영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희 연구실에도 들르시고, 저희가 또 가서 거기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대영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를 또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연구랑 새로운 스승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화면이 밝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스라엘 바일란 대학교의 엘리 슬루스킨 교수님과 함께 여기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채롭게 액적의 모양이 변하는 이 계면 결정화라는 이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막 지적 호기심이 정말 샘솟는 이런 재밌는 연구를 또 운 좋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에서 얻게 된 것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동료들, 친구들이 또 정말 소중한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함께 이제 연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함께 웃고 즐기면서 길고 힘든 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를 잘 성공적으로 이제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하나 보면은 다 이제 추억이 소중한데요. 이 사진은 이제 여기 학생들끼리 처음으로 이제 허거 먹으러 핫팟 집에 갔던 사진이고, 이 아래는 이대용 교수님 댁에 연구실 사람들 다 같이 피크닉을 갔던 사진. 요거는 제가 논문을 투고하고 나서 교수님께서 이 결과가 굉장히 이 만든 시스템이 굉장히 좋으니까 여기에서 또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 학생들에게 이 사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했던 이 사진이고요. 이 두 친구가 특히 이제 정말 소중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친구 덕분에 에이탄 해피아워 버디 에이탄 덕분에 이제 목요일마다 이 주변에 맛있는 가게가 뭐가 있을지, 맛있는 게 뭐가 있을지 많이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고, 이 CK라는 친구가 이제 미세유체기 유리모세관 기기 사용법을 알려준 덕분에 이 연구를 할 수 있었고, 또 내내 비슷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친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네, 이제 마치면서 이제 학생 성공 특강의 공통 질문들에 답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말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미완의 상태에 있는 아직 대학원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뭔가 이제 거창한 조언이 있기보다는 그게 곧 과거의 나에게 하는 조언이자 지금의 내가 하는 다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때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앞장에서 다 했습니다. 이게 앞장으로 다시 갈 수가 없는데, 이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매일매일 일지 쓰면서 최대한 충실하게 보내기, 그리고 실험 실패해도 잘 기록하기, 그리고 논문 꼼꼼히 보고 시간 투자해서 꼼꼼히 보고 필요한 기술은 이제 시간을 내서라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연구 같이 하는 동료들과 이제 많이 소통하면서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서 저도 잘 못하곤 합니다. 너무 바쁠 때는 이제 기록하는 거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냥 대충 보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준히 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냐 하신다면은, 네, 흥미. 특히 이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흥미가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네, 아무리 오래 이 대학원 특히 석박 통합 과정은 정말 길고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잘 안 돼도 정말 미워지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나의 분야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부연구생 시절 처음 했던 연구인데요. 이렇게 미세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미세 유동 현상을 관찰하는 게 저의 첫 연구였고, 여기서 흥미를 느껴서 지금의 연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사진처럼 매 순간이 재미있고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고 그런데요. 이러한 미세 유동 현상을 관찰하는 게 이제 흥미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복잡한 그런 현상이 있을지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현상을 예쁘게 이미징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로 잘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이란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이 속도랑 그리고 규모가 정말 너무 크다는 거를 다들 알고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요새 나오는 뭐 기사나 이런 정보 같은 거를 보면은 전문가들, 그 분야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이거는 대체되기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가 마치 큰 파도처럼, 큰 파도 앞에 맨몸으로 막 서 있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이라는 것은 뭔가 업적처럼 뭐를 딱 이루면 성공했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원생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보면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의 이제 대처 자세가 이제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맞서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이런 다양한 이 대응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 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신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갖고 놀지? 이걸 또 어디에 적용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볼까? 막 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이란 이 변화라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타고 즐기는 서퍼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제 마음껏 가지고 놀면서 이제 즐기는 이런 서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신성훈 연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 가져볼 텐데요.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듣고 싶으셨던 부분 있으시면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지금 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들어본 후에 현장 질문과 채팅창 질문 번갈아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들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해외에 나갈 때 어떤 마인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외 연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걸 미리 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켜져 있나? 켜져 있네요.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열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연구 주제가 마음에 안 들고 잘 안 될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막 말도 걸어보고 막 궁금해하면서 막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좋은 연구 주제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 해외에 나가면은 이제 배울 것이 도처에 이제 있기 때문에 항상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지 좋은 것들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 초반에는 이제 실험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막 이제 루틴한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막 그냥 노래 들으면서 편하게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최대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감을 잡고 이제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어폰도 안 끼고 헤드폰도 안 쓰고 이렇게 지냈었고요. 그리고 말을 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네, 마음가짐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장 정리하시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셨지만 그래도 대학원 생활하면서 한 가지 후회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후회되는 점이 없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몇 번 강조해서 말했던 그 19에서 21 슬라이드에 있던 그 기본적인 거, 대학원생으로서 잘하기 위해 기본적인 그런 수칙들을 자주 까먹습니다. 자주 까먹어서 기록도 잘 안 하고 계획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잘 안 되고 너무 일이 몰릴 때는 그냥 막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럴 때는 결과가 이제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 항상 하루를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계획도 잘 세우고 실험이 잘 됐든 안 됐든 잘 기록하고 그런 걸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또 후회됐던 점 중에 하나가 기록을 좀 더 꾸준히 네. 하는 자세가 필요했다라고 그렇죠. 해주신 거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질문 드리면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학부생 후배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발표 안에 이미 한 가지는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본인이 정말 흥미가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해주고 싶은 말,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저는 특히 이제 실험을 하는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뭐 12시간 그 이상으로 막 이제 일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워라밸을 못 챙기기도 하고 좀 저만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게 좀 걱정이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모자이크처럼 딱딱 효율적으로 배열을 하면은 좀 더 하루를 이제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가면은 시간 너무 빡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도 하면은 다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연구실에 있지 않아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막 산책을 하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운동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거 막 찾아보고 해보면 실제로 좋아가지고 바로 적용이 되고 그랬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 또 첫 번째 답이랑 똑같이 왔네요. 흥미가 있어서 본인이 몰입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도 해주셨지만 네. 이제 흥미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그래야 주셨습니다.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는 기술경영학과 김성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연구자의 길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학원에 이제 석박사 하시는 분들 다 이제 무슨 과든지 다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동나이 때나 이제 주변에서는 기업을 가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네 같은 과 같은 동기가 누구는 석박을 하면서 이제 연구자의 길로 가고 누구는 창업을 하면서 다 각자의 길을 가는데. 강의자님께서는 이런 고민이 있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또 네. 연구자의 길로 완벽히 가시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창업을 하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싶지 않으셨는지 이런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듣고 계신 분에게 네. 어떻게 하면 또 강의자님처럼 연구자의 길로 가는데 흥미롭게 특실 있게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런 쫀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연구자의 길 그리고 취업을 해서 이제 기업에 가서 잘 나가는 길 그리고 창업의 길이 이제 다른 갈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학위 과정 동안은 한 줄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연구 성과가 있고 좋은 연구 아이템이 있어야 이제 교수도 잘 될 수 있을 거고 취업도 잘 될 수 있을 거고 또 창업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다 같은 길에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학위 과정 동안은. 그래서 그 갈래의 고민을 좀 미리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몰두해서 잘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미세유체다 보니까 이거랑 엄청 긴밀하게 연결된 이제 적어도 한국에는 긴밀하게 연결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연구 잘하는 게 모든 길로 가는 준비가 다 똑같은 거였고요. 이제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각 길마다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 학위 과정에는 그 세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방향이 다 한 길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연구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연구자 입장에서 좋은 연구 성과가 있는 게 결국에는 다 잘 되는 길이다. 아, 그렇죠. 네. 성과가 아이템이 중요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현장 질문 없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이승환 학생이 질문해 주셨는데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계공학부 학생으로서 전공이 아닌 분야로 학부 연구생을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공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맞다고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과로 간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기계공학부에 있는 미세유체 융합 연구실에서 이제 액정 미세유체라는 이제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뿌리를 따지면은 기계공학보다는 이제 화학공학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재밌게 쓰고 잘 쓰고 있는 이런 연구 분야기는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라고 답한다면 처음부터 막 열심히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모순됐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열심히 찾으라고 해놓고 저는 막상 처음에 그러지 않았고 운이 좋아서 마음에 드는 분야를 찾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6년 전에 학부연구생 때 처음 하게 된 연구가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분야로 가게 됐고 그 안에서 저만의 길을 이렇게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죠. 네. 운이 좋으셨다고 했지만 어쨌든 네. 잘 찾아서 하셨다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방향은 네, 제가 찾았으니까 네, 그렇죠. 또 채팅창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특강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현장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 줌 참가자분들도 비디오 모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 안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얼굴 안 나오고 공개가 안 됩니다. 여기 뭔가 보이지 않는 저희도 멀리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에서 마무리 영상 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성공한 연구 덕후의 해외 연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신 신성훈 연사님이었습니다. 고생하신 연사님 위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21회 대학원 성공 스토리 특강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대학원 생활, 특히 해외 연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또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야에서 신청을 하시고 낯선 환경에서 그 분야의 성과를 이뤄내신 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특강이 유익했길 바라면서 화면에 나온 QR코드 스캔해서 만족도 조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특강 운영하기 위함이니 잠시 시간 내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사회자 한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